시간입니다. 자, 오늘 스냅 책은 다음 9번째 시간이죠. 오늘도 역시 5개 문장 정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139번째 문장입니다. 덕은 재능의 주인이고 재능은 덕의 종이다. 재능이 있어도 덕이 없으면 집에 주인이 없어 종이 멋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과 같다. 그러고도 어찌 도깨비가 창궐하지 않겠는가. 덕자, 재지주요, 제자, 덕지노. 그러니까 이제 덕과 재능 두 개 중에 무엇이 주인이냐. 그러니까 덕이 주인이란 얘기죠. 덕이 주인이고 재능은 종,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덕이 독립 변수고 재능은 종속 변수라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덕을 갖춘 사람이 재능을 부리는 것이 정상인 것이지, 재능만 있다, 재능만 있고 덕이 없다면 밑에 종만 있고 주인이 없는, 그러면 주인이 없이 제대로 통제를 하지 않고 종이, 하인이 멋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과 같다. 이게 엉망이 될 거란 얘기죠. 우리 이런 얘기 많이 쓰죠. 통상 재주가 많은 사람 중에 덕이 없는 그런 사람을 두고 우리가 사자성어로 알아두세요. 재승박덕. 재승박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재주가 승, 이기고, 박덕, 박자가 얇을 박, 덕이 얇다. 그래서 재승박덕 또는 재주가 덕을 이긴다. 그래서 재승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승박덕이나 재승덕 이 둘 다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재주가 덕보다 더 높은 것. 이런 상황은 그 사람은 이렇게 잔머리만 쓰게 되고, 정작 사람에 대한 어떤 공감이라든가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인자함은 없을 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높은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큰 일을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덕이 뭔지에 대해서 실체가 뭔지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공자가 말하는 인 또는 이런 최근담에서 말하는 덕이 무언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대략은 알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덕이 있다고 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 얘기에 경청하고, 공감하고, 인자하고. 실체가 뭔지 설명은 잘 못하지만, 아, 맞아, 저 사람은 덕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보통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주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재주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 오히려 옛사람들은 재주가 종이라면 그 주인은 덕이다 라고 했다는 얘기. 특히 어떤 지위와 나이가 올라갈수록 재주보다는 덕을 갖추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0번째 문장입니다. 간악한 사람을 제거하고 아첨하는 무리를 막으려면 그들이 물러갈 수 있는 길을 한 가닥 터주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마치 쥐구멍을 온통 틀어막은 것과 같다. 쥐구멍을 모두 막아 퇴로를 차단하면 쥐들이 귀중한 기물을 모조리 물어뜯고 말 것이다.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 개인 대 개인의 관계도 그렇고 또 크는 작던 조직을 운영할 때 보면 누구를 야단치고 또는 뭔가 실수를 한 상대방을 좀 이렇게 징벌하고 때로는 이렇게 코너에 모는 그런 때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한 가닥 여지를 두란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고 이 간악한 사람, 즉 아첨하는 무리, 공자식으로 말하면 소인들에겠죠. 소인들한테 너 자식 잘 걸렸어 이래가지고 완전 코너에 몰고 끝까지 밀어붙이면 도망갈 데가 없고, 그럼 그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자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마치 그 코너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전 진짜 오히려 훌륭한 사람, 아주 덕이 있고 바탕이 좋은 사람하고 싸울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 소인이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 좀 문제 있어, 그런 사람이랑 싸울 때는 오히려 더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잘못된 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비난하고 그러면 그게 나한테 어떤 유탄이 되어 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이 사람과 더 이상 오랫동안 안 할 거다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이 도망갈 퇴로를 마련해 놓고 몰아가야 된다. 지은이 이 최근 다음에 홍자성 이 양반도 어떤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문장, 141번째 문장입니다. 허물은 남과 같이 할지언정 공덕은 같이 하지 말라. 공덕을 같이 하면 서로 시기하기 때문이다. 환난은 남과 같이 할지언정 안락은 같이 하지 말라. 안락을 같이 하면 서로 원수처럼 싸우기 때문이다. 좀 단정적인 얘기긴 하죠.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이 말에도 일말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자, 허물. 뭔가 안 좋은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보통 허물은 어떻게 합니까? 남과 같이 하기 싫어하잖아요. 나는 빠지고 이 허물은 쟤 때문이에요. 라고 이제 몰아가기 쉬운데 오히려 허물은 남과 같이 해라. 내가 좀 가지고 와서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반대로 공덕, 뭐가 잘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은 그거 내 거다. 내지는 나도 거기 숟가락 놓고 싶고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말 내가 온전히 한 것이라면 모르되 그러지 않다면 굳이 남이 해놓은 일에 대해서 내가 숟가락 놓으려고 아둥바둥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그런 공덕을 자꾸 같이 하려고 하다 보면 서로 시기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번 보면 말입니다. 이 한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상당히 마라톤이기 때문에 짧은 승부가 아니고 긴 승부를 봐라. 그러면 긴 승부에서는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는다는 것, 다른 사람의 시기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런 관점에서 계속 주의를 주고 있는데요. 같은 의미에서 공덕, 좋은 거 있으면 굳이 내가 막 혼자서 한 게 아니라고 하면 그거 막 남이랑 같이 하려고 숟가락 얹으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라.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시기를 받는다는 것이고요. 또 재미있는 얘기가 환난.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은 남과 같이 하겠지만 안락은 같이 하지 말라. 안락을 같이 하면 서로 원수처럼 싸우기 때문이다. 좋은데 이 좋은 거를 같이 하면 왜 싸우게 될까요? 저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힘들 때는 그런 문제가 없다가 지금 이제 모든 게 잘 나가요. 모든 게 잘 나가면 또 뭔가 풍요로우면 풍요롭고 잘 나가면 참을성이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뭐가 힘들고 잘 안 풀릴 때는 이 상황을 이겨내야지라는 그 마음 때문에 참아내고 견뎌내고 좀 성숙해지는데 이제 모든 게 잘 풀리고 그러면 그 긴장의 끈이 늦추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니 이거 이렇게 잘 된 데 대해서 내가 더 공이 크지. 이 사람이 긴장이 풀어지면서 이게 네 공이니 내 공이니 이렇게 따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관계의 조심성이 흐트러지고 멀어지는 거죠. 오나라 월나라 싸우는 그 얘기, 와신 상담에서 아마 들으신 분들은 기억날 텐데, 오나라 왕 부차와 월나라 왕 구천이 참 오랫동안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나라 왕 구천이 오나라 왕 부차 밑에서 정말 치욕적인 일을 겪고 다시 월나라로 돌아가서 절치부심 준비를 한 다음에 결국 오나라를 섬멸하고 오나라 왕 부차는 자살을 하죠. 이게 월나라가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든 세월을 다 이겨냈어요. 월나라의 충신들이. 자, 그러면 이 월나라 왕 구천을 보필했던 가장 훌륭한 장수는 바로 범려입니다. 범려. 그런데 범려가 또 하나의 훌륭한 충신이었던 문종이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종, 우리 이제 우리 구천, 월 왕 옆을 떠나세. 그러니까 문종이 무슨 얘기야?
이제 우리 그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이제 뭔가 좀 띵까띵까 잘 지내볼 수 있는데 아니 어딜 간단 말이야. 그럴 때 법녀가 그런 얘기하죠. 우리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자. 문종 저 사람 생긴 관상이 보면 뭐 목이 길고 입이 튀어나오고 몇 가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 관상은 어려움은 같이 할 수 있으나 이 기쁨은 같이 나누기 힘든 사람이야. 원래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삼켜 먹는 법이라는, 이때 또 토사구팽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면서 나는 떠날 테니 문종 조심하게. 그렇게 하고 법녀는 월안구천에 말리지만 떠나버리고 말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문종은 얼마 있지 않아서 월안구천에 의심을 사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유명한 문장이 월안구천 저 사람은 말이지 어려움은 같이 할 수 있어도 이 즐거움은 같이 하기 힘든 사람이네. 그 얘기가 나오는데 책은 다음에도 역시 그 문장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142번째 문장 읽어드리겠습니다. 군자는 자기가 비록 가난해서 남을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어리석어 헤매는 사람을 보면 한마디 말로 깨우쳐 줄 수가 있다. 또 위급한 환난에 처한 사람을 보면 한마디 말로 위안을 줄 수가 있다. 이 또한 무량공덕에 해당한다. 말 자체는 어렵지가 않죠. 그러니까 비록 내가 돈은 없다 하더라도, 그래서 돈으로 남을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어리석어 헤매는 사람을 보면 뭔가 진실한 조언으로 깨우침을 줄 수가 있고, 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한마디 말로 위안을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무량 공덕, 무량, 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공덕이다. 제가 지금 제 사무실에 조그만 녹음실을 하나 마련하고 보통 직원들 다 퇴근하고 보통 밤 한 11시, 12시, 1시 일하다가 이 런닝만 입고 이 녹음을 하거든요. 근데 이쪽은 에어컨이 안 들어와서 되게 더워요. 그래서 한 20분, 30분 녹음을 하고 나면 런닝이 땀에 젖습니다. 그리고 재판하고 이렇게 와서 또 어떤 날은 되게 피곤해서 잠깐 초저녁에 이제 저희 라꾸라꾸 침대에서 잠을 청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새벽 1시쯤 막 잠을 깨면 맞아, 녹음해야지. 왜냐면 이게 개념 탑재도 그렇고 스낵도 그렇고 이게 아주 빠른 주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녹음을 해서 예PD께 보내드려야만 이게 방송이 펑크가 나지 않고 진행될 수 있거든요.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떨 때 보면 목소리가 되게 목이 잠기기도 하고, 또 목소리가 또 되게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자다가 일어나서 녹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우리 내군 가족분들께서 제 방송을 듣고 행동이 바뀌었다. 또 삶에 좀 또 큰 또 이렇게 뭔가 깨우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후기 게시판에 올리실 때마다 혼자서는 그래, 이게 내 방식으로 공덕을 쌓는 거다. 내가 돈이 많아서 많이 기부하는 건 못하지만 내 좋아하는 책 보면서 좋은 문장 뽑아내서 그거를 제 나름대로 씹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 이것도 꽤 괜찮은 수양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수양이고 복을 짓는 일이 아닐까, 무량 공덕 짓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힘 좀 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5번째 문장입니다. 147번째, 147번 문장입니다. 스스로 반성하는 자는 만나는 사안마다 모두 약이 된다. 반대로 남을 탓하는 자는 생각이 움직일 때마다 모두 창과 칼이 된다. 하나는 모든 선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고 다른 하나는 모든 악에 이르는 물꼬를 터준다. 양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벌어져 있다. 역시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겪을 때, 당할 때마다 스스로 반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즉, 내 탓이구나. 그런 사람들은 이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특히 나쁜 일이라 하더라도 모두 약이 된다, 나에게. 근데 반대로 어떤 일이 안 될 때마다 남을 탓하는 사람, 탓하는 자는 어떻게?
생각이 움직일 때마다 모두 창과 칼이 된다. 왜냐? 계속 다른 사람을 블레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벌어져 있다. 제가 소송 관련된 상담을 많이 하면서 의뢰인들을 봅니다. 의뢰인들을 보면 같은 지금 뭔가 분쟁에 휘말렸는데, 사실 이 분쟁에 휘말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100% 잘못이 없는데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나도 뭔가 이 문제에 기여를 합니다. 내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의뢰인분들은 상담을 하면서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점에 대해서도 반성을 하고 그 점을 인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분명히 우리 의뢰인에게도 잘못이 있는데 오로지 난 잘못이 없고 저놈이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만 계속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결국은 그 분쟁 과정에서 계속 남들을 이렇게 남들 탓만 하다 보니까 본인도 힘들고 결국 그 소송의 결과도 안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 자기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는데 무조건 나는 잘못한 게 없고 저놈만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뭔가 해결도 잘 안 되고 뭔가 합의를 제가 도모해 봐도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끝까지 가겠다라고 싸우면서 지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캐톨릭에 보면 네 탓이요. 라틴어로 메아 쿨파. 그래서 뭐 메아 쿨파, 메아 쿨파, 메아 막시마 쿨파. 이렇게 네 탓이요, 네 탓이요. 나의 큰 내 탓이요.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탓이라고 돌릴 수 있는 이 마음이 대단히 큰 마음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 마음을 갖는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고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군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이상 내공지기 기업분쟁연구소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